인생의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다. 인생의 변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베트남 한 달 살기였습니다. 네, 개천공원 도선생 김민수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한 달 살기가 요즘 유행인데 그 중에서도 왜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지, 베트남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서서 네, 왜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한 회사에서 쉼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하면, 또는 제가 내일 죽게 되면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 한 1년에서 2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 삶이 맞는 건지, 남들 다 똑같이 사는데 너만 유독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고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영상 많이 봤던 게 있는데, 네. 많이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졸업 연설문 저도 봤어요. 보셨죠? 많이 봤어요. 그거. 거기서 나오잖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맞아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나오는데 오늘도 이 거울을 보고 질문을 해요. 내가 내일 죽게 돼도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야, 제 답은 아니요였어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쉽지 않았죠. 왜냐면 이 대기업에서 네. 그 남자 간부가, 그것도 외벌이 간부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던지고 해외로 한 달 살기를 떠난다는 게 그 당시만 해도 큰 이슈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독박 육아를 했던 와이프와 아빠를 낯설어 하는 둘째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잠시 쉼표를 찍기 위해서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그게 베트남이었던 거죠. 결단력이 엄청났네요.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결정했어요. 대기업을 육아휴직을 남자가 쓴다는 것은 나는 승진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승진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거의 찍힌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예.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근데 왜 하필 베트남이에요, 근데? 이제 쉼이 필요했는데 이왕이면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좀 지내보고 싶었어요. 제가 꿈 중에 하나가 해외 영업을 하고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꿈이었거든요. 네. 학창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정말 현실에 먹고 사니즘을 걱정하던 그런 가장이다 보니까 이런 꿈을 이루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키운다고 육아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은 아예 해외를 쳐다를 못 받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 갔던 출장 정도, 일본 정도 다녀오고 가까운 사이판 여행 갔던 게 저 모든 해외 여행의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왕 내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뭔가 꿈을 이루고 자녀들한테도 해외의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한 달 살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을 떠납니다. 선진국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베트남으로 한 달 살기 가자 이러니까 바로 얘기가 나오죠. 왜 우리는 항상 동남아냐고. 신혼여행도 필리핀으로 갔거든, 저희가. 왜 동남아냐? 첫 번째는 가깝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싸다. 이게 커요. 가장 그게 컸군요. 네, 4인 가족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 생활비 500, 600 넘게 들죠. 비행기값만 3, 400 들어요. 그럼 1,000만 원 잡아야 돼, 한 달에. 그런 한 달 살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사이판을 갔다 했잖아요. 생각보다 사이판이 아니라 괌이었네요. 괌을 다녀왔었는데 괌에서 3박 4일을 있다 왔는데 비행기, 숙박, 쇼핑, 생활비 다 포함해서 600만 원 쓰고 왔어요. 네. 이 정도면은 베트남에서 3달을 할 수가 있어요. 괌이 비싸다. 미국 비싸더라고요. 괌 식비만 해도 1인당 2만 원 잡아야 돼요. 결국 2만 원, 이제 3만 원.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제 첫 번째는 저렴한 물가가 가장 컸죠. 네. 그 외적으로 두 번째 이제 날씨를 감안 안 할 수 없었죠. 네. 저랑 와이프도 다 추운 날씨를 싫어해요. 작년 3월에 한번 떠났고요. 작년 12월 다 거의 추울 때 많이 떠났어요. 무조건 따뜻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음식인데요. 다낭, 호이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죠. 그때 베트남에서 의외로 가격도 싼데 입맛도 딱 맞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리고 와이프가 되게 입이 좀 까탈스러워요.
독특한 음식은 잘 못 먹는 편인데 베트남 음식은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강한 향신료가 없죠. 베트남 음식은. 네, 태국이나 뭐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도 네. 좀 향신료가 좀 덜 들어가죠. 뭐 그나마 쌀국수에 고수 같은 정도? 그렇죠. 뭐 근데 고수도 많이 넣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고수도 예전에는 그냥 많이 넣었었는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이제 베트남 쌀국수의 또 특징이죠. 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뭐 남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두 딸과 같이 해외 한 달 살기를 가다 보니까 치안 안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사회주의잖아요. 네. 생각보다 안전해요. 음. 밤에도 뭐 진짜 골목 으슥한 데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 관광지가 되든 웬만한 도심은 혼자서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네. 오토바이. 베트남 오토바이 알리바바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이 소매치기가 되게 극성인데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은 베트남은 그래도 안전하다. 네. 그리고 공안들이 각 지역마다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범죄율도 낮고. 그 베트남에 한 달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로 저렴한 물가. 가성비 값. 가성비 값. 네. 이제 두 번째로 따뜻한 날씨. 그렇죠. 겨울에 갔는데 되게 좋았다. 그쵸. 베트남은. 베트남은 1년 12달 따뜻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맛있는 음식. 그렇죠. 의외로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음식. 네. 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의외로 안전한 치안. 뭐 다 비록 치안 안전. 뭐 비록 소매치기가 있지만 그래도 네.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그쵸. 비해서 밤이 안전하다. 그렇죠. 예.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도 더 치안은 안정돼 있죠. 네. 베트남이. 네. 마지막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베트남에 가서 그쵸. 살아야 할. 네, 이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일본보다도 네. 5번. 네. 마지막 이유는 베트남의 발전성, 베트남의 미래를 보고 싶었어요. 다들 베트남 하는데 왜 베트남이라 할까? 그게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낭을 갔을 때는 잘 몰랐어. 왜냐면요, 다낭, 호이안은 그냥 관광지잖아요. 맞아. 예, 이게 베트남의 중심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와 호치민, 예, 이 두 도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호치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베트남의 경제 수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수도에 한번 살아보는 거를 제가 선택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브릭스. 예, 네. 브릭스가 아니라 예, 브릭스. 예, V. 아, 브라질이 빠지고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인도, 차이나. 차이나. 네, 아, 남방에서 기대되는 이 경제의 중심지인 네. 베트남에서도 그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래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다. 저는 베트남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케이스죠. 인생의 변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베트남 한 달 살기였습니다. 네. 더 큰 미래를 보고 우리 가족들의 먼 미래까지도 베트남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정말 큰 매력이에요, 베트남. 베트남은 한국과 정서가 비슷하다. 베트남인들의 정서가 한국랑 거의 비슷해요. 베트남도 유교 문화가 있거든요. 네. 네, 중국, 한국, 베트남 이 유교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정이라는 문화를 베트남에서는 느낄 수가 있어요. 베트남도 신뢰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다 퍼주고, 그리고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정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중국과 일본 친구들과 느낄 수 없던 그런 뭔가 정문화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베트남 분들이 한국 분들에게 좀 우호적인 면이 있나요? 그것도 크죠. 왜 그러죠? 한류 문화죠. 예, 아. 한류가 베트남에서 이미 이제 보편화가 됐고요. 네. 또 하나는 박항서. 네. 우리 박항서 감독이 네. 국민 영웅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리더의 1위. 예. 또 베트남이 다 포함. 네. 베트남에서 거의 국민 영웅으로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박항서 효과가 한국인들도 좋아하게 되는 그 영향을 미쳤죠.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하실 때 뭐 음식이 굉장히 입에 잘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베트남을 갔을 때는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식들이 그렇게 청결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아요. 베트남 네. 저 길거리 음식 잘 안 먹어요. 네. 저는 먹긴 하는데 반-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반미. 예, 반미 정도는 먹어요. 네. 예, 반미 외에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도 이 양극화예요. 소득 네. 수준도 많이 차이가 나고 아직도 길거리 보면 위생이 엉망이긴 해요. 음.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뭐 일반적인
정식으로 이제 간판이 있는 식당들, 네, 또는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외국인들이 가는 식당들, 그런 데는 위생 수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뭐 좀 위생도 떨어지고 서비스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노이와 호치민은 이미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베트남 시골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편리하다. 그리고 위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베트남 말씀드리면요. 수도는 하노이, 예, 인구 약 8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호치민이에요. 예, 우리는 이거 월남 시절부터 계속 경제 중심이었죠. 경제 허브. 이 지역이 900에서 1000만 정도의 서울 정도 규모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노이나 호치민의 도심 지역은 그래도 뭐 한국의 60-70% 정도 이상은 된다. 근데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호치민, 하노이 지역은 살만하다. 예, 그리고 실제 디지털 노마드 리스트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호치민과 하노이는 10등 안에 들었어요. 1등은 발리, 방콕, 치앙마이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안전, 예, 치안과 그리고 인터넷 또는 물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호치민, 하노이 모두 다 한 달 살기로 되게 괜찮다. 이게 한 달 살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 여행이면 여행이지 그리고 또 뭐 2주 여행, 1주 여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 달 살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제주 한 달 살기부터 유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살기도 일종의 장기 여행인 거죠. 한 달 네. 동안 여러 도시를 거치는 게 아니라 한두 지역에서만 지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혼자 떠났거나 또는 뭐 젊은 부부였으면은 뭐 배낭여행을 하고 뭐 중장기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이라든지 뭐 안전 부분도 그렇고 계속 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좀 약간 힐링, 리프레시 이런 컨셉으로 갔던 게 한 달 살이가 됐던 것 같아요. 베트남 한 달 살기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꼭 가야 하는 이유 5가지, 6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가성비 갑이다. 저렴한 물가 이거 무시 못합니다. 특히 저처럼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동남아 지역 괜찮아요. 황제 이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생활비 정도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베트남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이제 미세먼지 추위 곧 닥칠 거 아니에요. 12월, 1월 겨울방학 준비하시는 우리 학부모들 베트남 추천합니다. 또 하나 음식 이것도 커요. 여행에 음식이 빠지면 이거는 뭐 여행이 아닌 거죠. 베트남 음식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고요. 반새우, 쌀국수, 분짜, 봉부 후에 맛있는 음식 가득한 미식의 천국 베트남입니다. 네. 또 반미도. 반미 맛있죠. 반미가 제일 맛있었어. 반미 너무 맛있어. 나 반미가 1등이야. 진짜. 반미, 진짜. 엄지척. 반미가 반미. 최고. 자, 그리고 이제 해외 한 달 살기 가면 이 부분 되게 걱정이 되죠. 자녀들과 가면 치안 안전 이거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반적인 한 달 살기는 끝. 특별한 한 달 살기를 꿈꾸신다면 베트남 무조건 가셔야 돼요. 베트남의 발전성, 남방의 별 베트남 몸으로 체험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저처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한 달 살기 그 중에서 베트남으로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베트남 한 달 살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동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